8천만 원을 건 사격 내기에서 한국 특수부대 출신이 미국 재벌 아들을 완전히 굴복시킨 전설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50m 거리에서 권총 10발을 쏘는 단순한 승부였지만 마지막 순간 벌어진 일은 모든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어요. 특히 마지막 6발을 연속으로 쏠 때 일어난 기적 같은 상황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도 쉽게 해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승부의 시작은 아주 평범한 오해에서 비롯되었어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시애틀 외곽의 한 사격장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주인공은 23살의 한국계 미국인 이준호라는 청년이에요. 준호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블루마운틴 사격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미래를 고민하고 있던 평범한 대학생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평범해 보이는 학생이었죠. 사실 그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어느 화창한 금요일 오후 사격장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블레이크 윌슨이라는 25살 청년과 그의 친구들이었는데 블레이크는 서부 지역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을 운영하는 아버지를 둔 재벌 2세였어요. 명품 시계와 최신형 스포츠카 그리고 비싼 장비들이 모두 아버지 돈으로 산 것들이었죠. 블레이크가 가져온 것은 멋진 케이스에 들어있는 고급 소총이었어요. 친구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꺼내며 이것은 진짜 M사 카빈이야. 아버지가 특별한 루트로 구해준 거라고 뽐내기 시작했어요. 이 총은 5.56mm 탄환을 사용해서 방탄복도 뚫을 수 있어. 한 발에 200만 원짜리 특수탄이라고 허풍을 떨었죠. 친구들이 우아하며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블레이크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의 설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엉터리였어요. 실제로는 일반적인 AR-15 스타일의 민간용 반자동 소총이었고 방탄복을 뚫는다는 것도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준호는 카운터에서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에서 군 복무를 하며 각종 총기를 다뤄본 그에게는 블레이크의 허풍이 얼마나 황당한지 뻔히 보였거든요. 하지만 굳이 나서서 정정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블레이크의 허풍은 계속되었어요. 이건 완전 자동이야. 방아쇠만 당기면 분당 900발이 나가지. 미군 해병대도 다 이걸 써. 델타포스, 네이비실 같은 특수부대 말이야. 친구들이 또 한 번 박수를 치며 감탄했어요. 마침내 준호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어요. 죄송하지만 그건 M사가 아니라 AR-15예요. 사격장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블레이크의 얼굴이 순간 굳었죠. 친구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집중되었어요. 그것도 민간용이라 반자동이고요. 5.56mm가 아니라 223 구경이에요. 준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는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주려고 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블레이크에게는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야, 너 지금 나한테 총기 지식을 가르치려는 거야. 블레이크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냥 잘못된 정보라서 말씀드린 거예요. 준호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잘못된 정보라고. 블레이크가 비웃었어요. 한국인이 미국 총기에 대해서 뭘 알겠어. 너네는 태권도나 해야지. 친구들이 어색하게 웃었지만 상황이 불편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인종차별적 발언이 나온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거였죠. 그리고 너 같은 애가 돈이나 있냐? 8천만 원이 얼마인지 알기는 해. 블레이크가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냉소했어요. 준호의 평범한 작업복과 운동화를 보고는 더욱 우월감을 느꼈죠. 알겠어. 그렇게 총을 잘 안다면 한번 증명해봐.
8천만 원 걸고 사격 한번 할래. 블레이크의 목소리가 사격장 전체에 울렸어요. 그의 도전적인 시선이 카운터 너머의 준호를 향했죠. 다른 손님들까지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볼 정도였어요. 준호는 손에 들고 있던 청소용 수건을 천천히 카운터에 놓았어요. 8천만 원은 그에게 엄청난 돈이었어요.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합쳐도 모자랄 금액이었죠. 하지만 블레이크에게는 용돈 정도였어요. 어때? 무서워? 블레이크가 도발했어요. 그는 준호가 돈이 없어서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45m 표적으로 하자. 10발씩 쏴서 더 많이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준호는 고개를 들어 블레이크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차분한 결의가 담겨 있었죠. 사실 준호에게는 블레이크가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는 단순한 사격장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거든요. 3년 전 준호는 한국으로 건너가 군대에 입대했어요. 아버지 이태호의 강력한 권유 때문이었죠. 태호는 25년 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지만 여전히 한국인의 정체성을 강하게 갖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넌 한국 사람이다. 한국 남자는 반드시 군대를 가야 해. 아버지의 말에 준호는 처음엔 반발했어요. 미국 시민권자인데 왜 한국 군대를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입대했고 그곳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했어요. 준호는 총을 처음 잡는 순간부터 남달랐어요. 다른 훈련병들이 표적지 겉만 스치고 지나갈 때 그는 정중앙을 뚫고 있었죠. 교관들이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야, 이준호. 너 전에 총 써본 적 있냐? 아니요, 교관님. 처음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 타고난 거냐? 정말 타고난 거였어요. 준호의 손에 총이 들어가면 마치 몸의 일부가 된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호흡, 자세, 조준, 격발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죠. 결국 그는 특수부대에 지원했어요. 707특임대가 아닌 해군 특수전전단이었어요. 그곳에서 2년간 온갖 총기를 다뤘어요. K 소총부터 시작해서 K1 기관단총, M16 KK-74 심지어 저격용 소총까지. 준호는 모든 총기에서 최고 수준의 실력을 보였어요. 특히 권총 사격에서는 부대 내에서 전설이었어요. 45m 거리에서 10발을 쏘면 10발 모두 만점을 기록했거든요. 교관들조차 혀를 내둘렀죠. 준호야, 너 전역하면 사격 선수 해봐라. 올림픽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준호는 그냥 웃고 넘겼어요. 그는 총 쏘는 게 좋았지만 그것으로 먹고 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2년 후 병장으로 전역한 준호는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버지의 사격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앞으로 뭘 할지 고민하고 있었죠. 아버지 태호도 준호의 실력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자신의 실력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사격장에서도 그냥 조용히 일만 했죠. 손님들이 틀린 자세로 총을 쏘는 걸 봐도 굳이 나서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블레이크의 거짓말과 인종차별 발언이 그의 참을성의 한계를 넘어버린 거였죠. 좋아요. 준호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진짜로? 블레이크가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사실 그는 준호가 겁먹고 도망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하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블레이크의 친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야, 블레이크 진짜로 하는 거야. 돈은 어떻게 할 거야? 블레이크도 잠시 당황했어요. 설마 정말 받아들일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미 큰 소리쳤으니 뒤로 물러설 수도 없었죠. 좋아. 그럼 계약서부터 쓰자. 블레이크가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녹화도 하고.
그 순간 준호는 알 수 없는 예감을 느꼈어요.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사격장에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8천만 원짜리 내기 사격이라는 소문이 퍼진 거였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 블레이크가 자신의 AR-15를 들어 올렸어요. 여전히 그는 이길 거라고 확신했죠. 아무리 한국 군대를 다녀왔어도 자신은 어릴 때부터 사격을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청년이 얼마나 무서운 실력자인지를요. 잠깐, 진짜로 하는 거야. 블레이크의 친구 중 한 명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이든이었죠.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눈이 동그랗게 커지고 입이 살짝 벌어진 채로 블레이크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는 블레이크와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지만 친구가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하는 건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당연하지. 8천만 원이야. 이 정도는 해야 재미있지. 블레이크가 여전히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의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있었죠. 손끝도 살짝 경직되어 있었고 평소보다 말이 빨라졌어요. 그는 겉으로는 쿨한 척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거든요. 8천만 원이 아무리 그에게 큰 돈이 아니라고 해도 그냥 날려버리기에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으니까요. 사격장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평소에는 탕탕하는 총소리와 함께 조용했던 공간이 갑자기 웅성거림으로 가득해졌죠. 다른 사격 부스에서 연습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총을 내려놓고 이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야, 저기 무슨 일이야? 8천만 원 내기 사격이래. 헐, 진짜로 말이 되냐 그게. 호기심 어린 얼굴들이 점점 더 가까이 모여들었어요. 누군가는 목을 길게 빼고 구경했고 누군가는 아예 자신의 자리를 정리하고 관중석 쪽으로 이동했죠. 자, 그럼 정확한 룰을 정하자. 블레이크가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그의 손가락이 화면을 터치할 때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침착한 척했죠. 45m 표적, 각자 10발씩. 총점이 높은 사람이 이기는 거야. 권총으로요. 준호가 확인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마치 날씨를 묻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당연하지. 진짜 실력은 권총으로 봐야 해. 소총은 누구나 맞출 수 있거든. 블레이크가 의기양양하며 말했어요. 사실 그는 권총 사격이 더 어렵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권총을 제안한 거였어요. 그리고 총은 사격장 렌털로 하자. 공정하게. 이것도 블레이크의 계산이었어요. 자신의 비싼 총보다는 일반 렌털 총이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 거였죠.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준호에게는 어떤 총이든 상관없다는 거려. 좋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블레이크의 친구들 사이에서 미묘한 긴장감이 돌았어요. 제이드는 불안한 표정으로 블레이크를 바라봤고 마커스는 입술을 씹으며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럼 계약서부터 쓰자. 나중에 말 바꾸면 안 되니까. 블레이크가 스마트폰 메모장을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그의 엄지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죠. 2025년 8월 19일 블레이크 윌슨과 이준호 간의 사격 내기. 45m 권총 사격 각자 10발씩. 총점이 높은 사람이 승리. 패배한 사람은 승리한 사람에게 8천만 원을 지불한다. 블레이크가 화면을 준호에게 보여줬어요. 관중들이 목을 쭉 빼고 그 내용을 보려고 했죠. 여기 사인해. 준호가 화면에 손가락으로 사인을 했어요. 그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자, 이제 증거도 남겨야지. 블레이크의 또 다른 친구인 마커스가 휴대폰을 들어 올렸어요. 그의 눈에는 흥분이 가득했어요.
지금부터 모든 걸 놓고 할 거야. 투명하게. 다른 관중들도 너도 나도 핸드폰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사격장 안이 순식간에 작은 휴대폰 화면들로 가득해졌죠. 각자 최고의 각도를 찾기 위해 이리저리 움직였어요. 준호의 아버지 태호가 카운터에서 두 자루의 글록 19를 꺼냈어요. 검은색 권총이 형광등 불빛에 차갑게 반짝였죠. 관중들 사이에서 우아하는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둘 다 오늘 아침에 점검한 총이다. 탄창도 똑같이 10발씩 들어있고. 태호가 설명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도 긴장감이 묻어났죠. 손에 총을 들고 있으면서도 계속 아들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블레이크가 글록을 들어올려 무게를 확인했어요.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그의 팔이 살짝 흔들렸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죠. 어릴 때부터 이런 총 많이 써봤어. 블레이크가 관중들을 향해 말했어요. 아버지가 사격 클럽 회원이어서 어릴 때부터 배웠거든. 라스베이거스에서는 한 번에 100발도 쐈어. 사실 블레이크는 사격장에 몇 번 와본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항상 개인 강사가 붙어서 도와줬죠. 자세를 잡아주고 조준을 도와주고 심지어 손목까지 받쳐줬어요. 블레이크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자신감을 얻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혼자서 쏘는 건 거의 처음이었죠. 반면 준호는 조용히 서 있었어요. 글록의 무게, 밸런스, 그립, 텍스처까지 순식간에 파악했죠. 그의 손가락이 총을 잡는 순간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친숙함을 느꼈어요. 특수부대에서 수백 번, 수천 번 다뤄본 총이었거든요.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평범한 아르바이트생 같았어요. 낡은 청바지에 평범한 티셔츠, 그리고 조용한 표정. 자, 그럼 누가 먼저 할까? 블레이크가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 살짝 떨림이 있었어요. 먼저 하세요. 준호가 양보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좋아. 내가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봐. 블레이크가 의기양양하게 사격 붓으로 들어갔어요. 그의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있었지만 자세히 보면 어깨가 약간 경직되어 있었어요. 관중들이 그 뒤를 따랐죠. 사격장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린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평소에는 개별 부스에서 조용히 연습하는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마치 경기장 같은 분위기였어요. 라이브 방송 시작. 마커스가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켰어요. 그의 얼굴에는 흥분이 가득했어요. 지금 여기 사격장에서 완전 대박 상황 벌어지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재벌 2세 블레이크가 한국인 아르바이트생과 8천만 원 내기 사격 대결한대요.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8천만 원 진짜야. 블레이크 그거 허세 아니야? 한국인 누구야? 얼굴 보여줘. 시청자 수가 순식간에 800명을 넘었어요. 마커스의 손이 들떠서 살짝 떨렸어요. 블레이크가 사격 자세를 잡았어요.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양손으로 총을 잡고 팔을 쭉 뻗었죠. 그는 라스베이거스에서 강사가 가르쳐준 자세를 기억해내려고 했어요. 저 자세 봐. 완전 프로 같지 않아. 제이든이 친구들에게 속삭였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사실 준호의 눈에는 블레이크의 자세가 여러모로 어색해 보였어요. 팔꿈치가 너무 벌어져 있고 체중 분배도 불안정했죠. 왼발이 너무 앞으로 나와 있어서 균형이 맞지 않았어요. 하지만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블레이크가 조준을 시작했어요. 45m 표적이 조준기 너머로 보였어요. 생각보다 멀어 보였죠. 표적의 중심이 작은 점으로만 보였어요. 괜찮아. 할 수 있어. 어차피 한국인이 뭘 할 수 있겠어. 블레이크가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하지만 그의 심장 박동은 점점 빨라지고 있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어요. 그의 이마에 얇은 땀방울이 맺혔어요. 사격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죠. 평소에 들리던 환풍기 소리까지 크게 들렸어요. 라이브 방송 시청자도 2,000명을 넘어섰어요. 첫발이 울렸어요. 블레이크의 몸이 뒤로 살짝 밀렸죠. 그는 반동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사격장 직원이 망원경으로 확인했어요. 7점. 관중들 사이에서 오호하는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블레이크가 자신감을 되찾으며 계속 사격했어요. 두 번째 발 8점, 세 번째 발 9점. 생각보다 괜찮은 실력을 보이고 있었어요. 관중들도 감탄하기 시작했죠. 야, 진짜 잘하네. 역시 어릴 때부터 배운 게 다르구나. 블레이크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어요. 자세도 안정되고 호흡도 편해졌죠. 8번째 발에서는 10점 만점까지 기록했어요. 관중들이 환호했고 라이브 방송 댓글이 폭발했어요. 블레이크의 최종 점수는 83점이었어요. 10발 만점 100점에서 83점은 상당히 좋은 성적이었죠. 83점. 나쁘지 않은데. 블레이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관중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블레이크 쪽으로 기울었어요. 라이브 방송 시청자들도 블레이크의 승리를 예측하기 시작했죠. 이제 준호의 차례였어요. 그는 천천히 글록 19를 들어 올렸어요. 그 순간 뭔가가 바뀌었어요. 준호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발의 위치, 어깨의 각도, 총을 잡는 손의 모양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몇몇 관중들이 그 변화를 눈치챘어요. 준호가 사격 부스에 들어섰어요. 그의 걸음걸이는 군인 같았어요. 정확하고 안정되어 있었죠. 첫 번째 발을 위해 자세를 잡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반쯤에서 멈췄어요. 특수부대에서 수천 번 연습했던 호흡법이었어요. 조준. 준호의 눈이 조준기와 45m 저편의 표적에 집중됐어요. 모든 소음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오직 표적만 보였어요. 첫 발이 울렸어요. 총과 함께 준호의 몸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완벽한 자세 유지였죠. 10점. 관중들 사이에서 놀라는 반응이 나왔어요. 두 번째 발, 세 번째 발, 네 번째 발까지 연속 만점이었어요. 이제 사격장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모두가 느끼기 시작한 거였죠. 다섯 번째 발부터는 관중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계속해서 만점이 나왔어요. 라이브 방송이 완전히 폭발했어요. 시청자가 10,000명을 넘어섰고 댓글이 화면을 가득 메웠어요. 와, 미쳤다. 연속 만점. 한국 특수부대 실화냐? 블레이크 망했다. 마지막 10번째 발이 울렸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표적으로 향했어요. 사격장 직원이 망원경으로 확인했어요. 그의 입이 벌어졌죠. 10점. 완벽한 만점이었어요. 준호의 최종 점수는 100점. 완벽한 만점이었어요. 관중들이 폭발했어요. 박수와 환호성이 사격장을 가득 메웠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사격장 직원이 다시 한번 준호의 표적을 자세히 확인했어요. 그리고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10발 모두 정확히 같은 지점에 맞았습니다. 구멍이 하나밖에 없어요. 관중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45m에서 10발을 같은 지점에. 그게 가능한 일이야. 라이브 방송이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45m에서 10발을 한 구멍에? 이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야. 블레이크는 말을 잃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자에 주저앉았죠.
이건 말이 안 돼. 그가 중얼거렸어요. 준호가 조용히 총을 내렸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관중들이 준호를 둘러쌌어요. 어떻게 그렇게 쌌어요? 정말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10발을 한 구멍에 맞추다니. 준호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해군 특수전전단에서 2년간 훈련받았어요. 그 말에 사격장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어요. 해군 특수전전단. 한국군 최정예 부대 중 하나.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해했어요. 왜 준호가 그렇게 침착했는지, 왜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브레이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내가 졌군요. 준호가 그를 바라봤어요. 네, 100대 83입니다. 하지만 돈은 괜찮아요. 이것도 좋은 경험이었을 테니까. 준호의 관대한 말에 관중들이 또 한 번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블레이크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완전히 굴복당했다는 걸요.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이 수만 명이 지켜보는 라이브 방송에 그대로 나갔다는 걸요.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준호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블레이크에게 실력으로 응답한 것이 적절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좀 더 관대하게 넘어갔어야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돈을 받지 않은 준호의 선택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